소통 같은 것도 강해질 거고 걱정입니다. 이거는 음, 잘 돼야 되겠 제시카님, 나혜주씨, 메켈라님 어서 오십시오. 9시 33분, 8시 33분부터 시작할게요. 네, 아이정님, 맨너구리님, 그죠? 다들 고민이 많으시죠? 자, 산세님도 어서 오시고요. 맨날 우린 주식 투자 이런 일 처음이다. 다 그렇습니다. 네, 7월 27일 목요일 하태미 경제 TV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방송. 올해로 30년 주식시장을 경험한 원로입니다. 하태미 경제 TV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은 사실 뭐 미국 시장 이런 거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시장 내부의 수급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해외 시장 동향이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 거의 없다. 그래서 제가 데일리에서 아예 요즘 미국 시장 같은 거 안 보고 있는데요. 미국 시장이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한가로운 상황이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자, 어제 코스닥 이게 지금 뭡니까? 제가 뭐 계속 데일리에서 미리미리 분석해 드렸지만 결국은 이런 꼴들이 벌어지는데요. 어제 코스닥 거래대금이 일단 거래대금이 사상 최대. 뭐 이것까지는 좋습니다. 어제 하락 종목 수가 오늘 아침에 데이터는 조금 다른데요. 어쨌거나 지금 1455개. 어제 장 끝나고 수치하고는 조금 다른데 어쨌거나 사상 최고. 거래대금은 사상 최대인데 하락 종목 수는 사상 최고. 어제 포스코를 비롯해서 에코프로 BM, 뭐 에코프로, 그다음 퓨처 M, 그다음 LNF까지 총 5종목 거래대금이 23조. 그래서 이 5종목 거래대금이 양시장 거래대금의 42%를 차지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포스코 홀딩스,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 M, LNF, 에코프로 이 5종목이 양시장의 거래대금의 42%를 차지할 정도로 이들 종목에 관련 광란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네, 이런 일을 만든 사람들 좀 뭐랄까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됩니다. 자, 뭐 오늘 그런 얘기 좀 해드릴 건데요. 그러면서 어제 코스닥 시장이 이런 음봉이 났는데 이거는 뭐 대외적 요인도 아니고 본질적 요인도 아니고 순전히 심리적이고 수급적인 요인에서 벌어졌습니다. 자, 시장 흐름 제가 그동안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데일리에서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뭡니까? 시장이 어른이 없다부터 제가 얘기를 해드리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저 같은 원로들이요. 증권계 아니면 금융계 원로들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야, 이건 아니다. 좀 이성을 찾아라. 해야 되는데 도를 넘었다. 정상화 계속 예를 했는데 지독한 쏠림부터 이제 절정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절정이 된 거죠. 그래서 어제 보면요. 자, 이미 시장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냐? 외국인들이 연이틀 지금 팔았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이렇게 팔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은 이렇게 샀어요. 그 이유를 알면 시장이 보이는데 이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의 8,666억 요순 매수는 지금 올 들어 최대고요. 작년에도 그 앞에 자료를 제가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어제 코스닥의 외국인 순매수도 역대급 순매수였던 것 같아요. 자, 유가증권 시장에는 이렇게 한 이틀 동안 2조 3천억이나 사면서 코스닥 시장은 또 유가증권 시장은 2조 3천억이나 팔면서 코스닥 시장은 1조 2천억이나 산다. 이것도 외국인의 동향이 비정상적이잖아요. 그 배경을 보면
요거는 한마디로 판 거는 포스코를 팔았어요. 자, 산 거는 네, 쇼커버링입니다. 순전히 수급적 요인이죠. 그래서 포스코, 자, 여러분 우리가 다 알잖아요. 거래량이 이렇게 급증하면서 네, 주가 상투권의 거래량 급증이잖아요. 그냥 포스코를 하고 좀 하도 포스코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포스코에 대해서는 무슨 맹신 같은 종교가 생겨가지고요. 지우고 한번 보시죠. 어떤 종목이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긴 입꼬리가 생겼다. 이건 뭡니까? 상투죠. 상투에 나타난 일 아닙니까? 아, 이게 상투가 아니고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시는 분은 강원랜드 가서 박하라는 게 낫죠. 행여나 가능성 얘기를 하면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객관적으로 볼 때 주가가 급등 후에 거래량이 급증하면 상투죠. 이게 이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주식시장을 이렇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그럼 상투입니다. 이게 보수거죠. 자, 그런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팔았네요. 그러니까 1조 3천억, 1조 1천억 팔았는데요. 이날 외국인들이 1조 3천억 포스코를 팔았어요. 그럼 포스코를 팔았네, 유가증권 시장에. 어제는 1조 1천억 팔았어요. 그럼 포스코 말고 다른 주식은 샀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누가 샀습니까? 다 개인이 샀죠. 앞으로 개인이 어떻게 될지 두고 볼 일입니다만은, 자, 코스닥 시장은요, 지금 외국인의 이 순매수는 쇼커버링입니다. 이렇게 쭉 보시다시피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에 대한 공매도 쇼커버링. 지금 이들 종목에 대해서 며칠째 이어지고, 이게 7월 21일 이후부터 이어지고 있는데요. 7월 21일자 공매도를 보니까 외국인 매수가 이런데 공매도가 이랬다. 그리고 거의 외국인 매수분과 공매도 감소분이 일치한다. 즉 7월 21일부터 외국인이 사고 있는데 지금 보면 지금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를 본다면요. 네, 지금 외국인이 요 나흘 연속 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 나흘 연속 순매수는 예전에 없던 모습이고, 물론 이제 7월 초부터 외국인이 좀 사는 모습은 보였지만, 지금 나흘 연속 사 이걸로 봐서는 이제는 야, 포기다. 네, 포지션 정리해라. 혹은 담보 부족 때문에 반대 매매가 나오는 이런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외국인들은 완전 포지션을 정리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언제 7월 21일부터. 그리고 어제는 절정이었다. 근데 절정인데 에코프로 주가가 하락했다. 요거는 뭐냐? 공매도 쇼커버링도 거의 절정이 지나고 있어서 더 이상 공매도의 쇼커버링이 주가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약발이 거의 끝나가고 있구나 하는 걸 주시장이 예감하고 반영하는 거죠. 이제는 외국인들이 쇼커버링 더 들어오더라도 절정이 지났기 때문에 주가 약발이 별로겠다. 이런 걸 반영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순매수하는 거는 이제는 7월 21일부터 지난주 금요일부터 보면요. 요거는 이제 쇼커버링을 정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외국인이 이렇게 매도하는 거는 포스코를 팔고 있다. 네, 그 다음 7월 21일부터는 쇼커버링이 들어오고 있다. 딱 이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급적이고 심리적 현상이죠. 지금 현상이, 시장이. 자, 그래서 지금 어제 그 난리통이 났는데요. 자, 그래서 어제 하락 종목이 어제 장마치고는 이랬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다 손실이 크시죠. 어제 제가 저녁에 또 제 후배가 전화 왔습니다. 참 정보도 잘 많고 아주 잘하는 친구예요. 주식을 참 잘하는 친구인데 어제 또 전화 왔어요. 형님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소주 한잔 하고 있습니다. 야, 니만 힘드네. 다 힘들다. 왜 힘드냐? 네, 보십시오. 매일 하루 종목이 하루에 1000개씩 이상 하락하는데 이게 하락 종목이 1000개가 넘으면 코스닥 시장이 한 1.5% 정도 지수가 하락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하락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양시장 모두
하락 종목이 급속이는.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겉보기는 지수가 멀쩡하지만 속으로는 다 1.5%, 2% 계속 하락해 왔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한 8거래일 동안에는요. 제가 8거래일 동안은 지금 주가가 한 지수가 양시장이 한 10% 정도는 빠졌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단기에 지수가 10% 빠지면요. 네, 버틸 수 있는 종목이 없습니다. 여러분. 버틸 수 있는 종목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뭐 IMF나 뭐 서브프라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지금 실제로는 사실상은 전개됐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제 보면요. 장 마감이 이랬지만 어제 장 11시 35분 보면요. 똑같아요. 11시 35분에 지수가 코스피 0.6, 코스닥은 0.4% 올랐어요. 자, 코스닥이 어제 0.4% 올랐는데 11시 35분에 상승 종목 93개, 하락 종목 1483개. 네. 장 마감이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4.2% 하락할 때나 0.4% 상승할 때나 등락 종목 수는 비슷하다. 이겁니다. 결국 어제 장중에 11시 35분에 지수가 0.4% 상승하고 있었지만 네, 실제로는 4.2% 하락이나 마찬가지였다 하는 겁니다. 그 앞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손실이 많으시더라도 네, 여러분들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매일 하락 종목이 많은데 어떻게 상승을 합니까? 어떻게? 네, 방법이 없죠.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이랬다. 근데 그게 어제 이제 다 터진 건데요. 자, 근데 어제 흐름을 보니까 그래서 어제 제가 밀릴 때 시장을 유심히 봤는데, 갑자기 이수페타시스가 어제 시장에는 1시 넘어가면서부터 에코프로를 위해서 쭉 밀렸는데, 이수페타시스가 폭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런 현상이 비롯하네. 사실 어제 장에도 오후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이수페타시스,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플러스기도 나기도 하고 강세를 보여서 시장이 좀 안정화되고 정상화되면 이런 종목들이 고개를 들 수도 있겠구나 하고 보고 있었는데 오히려 장이 밀릴 때 이수페타시스 뭐 쫙 밀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AI들이 오히려 밀렸어요. 그래서 어제는 밀릴 때 보니까 AI 그 상승폭이 버튼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이게 쭉 밀려서 제가 조금 놀랐어요. 시장, 오늘도 뭐 시장 추이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제 밀릴 때 보니까, 그 다음에 최근에 좀 올랐던 종목들이 쫙쭉 다 업종 구분으로 밀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올랐던 종목들이 전반에 밀리는 현상이 나타나는구나. 그래, 어제 개별주 낙폭이 좀 심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코스닥 시장의 음봉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사실 큰 의미는 이건 심리적이고 수급적인 얘기입니다. 심리적인 수급적 얘기라서 그래서 지금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비이성적 수준의 변동성이라서 네, 지금 한 발 물러서서 정리정돈을 기다리자 이런 건데요. 지금 정리정돈이 필요합니다. 시장이 이렇게 역대급 소수의 종목 중심으로 역대급 거래가 되고 이런 일들은 참 그래서 지금은 기다리는 게 현명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지금은 제일 필요한 게 사실은 좀 그 경력이 있는 분들은 설사 어떤 종목이 좋다 하더라도 좀 말을 삼가고 유성을 좀 찾으십시오. 시장이 과열됩니다. 이렇게 해주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시장에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뭐 기관은 기관대로 네, 몰빵 펀드 만들어서 홍보만 계속 하고 앉았고요. 지금 안타까운 지금 현상이라서 지금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제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잘 지키는 지금은요 주식 투자를 잘 하는 거 잘 지키는 것입니다. 잘 지키는 것.
제일 좀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사실 지금 변동성인데요. 다만 한 가지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게 변동성이 좀 큰데 이 변동성을 활용하는 방안, 다들 지금 힘이 빠지셨겠지만 변동성을 활용하는 방안이 좀 필요한데 어떤 거냐면요. 어제 변동성이 사실 컸잖아요. 컸지만 다른 종목도 컸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도 어제 네, 변동성이 컸잖아요. 어제 에코프로하고 이런 거 밀리니까 얘들도 다 밀렸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는 좀 보이죠. 누가 보더라도 지금 에코프라고 포스코하고 이런 것들이 밀리면 얘들도 밀리겠구나. 이럴 때 매도는 좀 누구든지 좀 눈에 보이는 타이밍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럴 때 팔아서 이럴 때 다시 샀다면 밑에 다시 샀다면 굉장히 단가 낮추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종목이 어제 대부분이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엔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엔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딱 보이잖아요. 이럴 때 딱 보였는데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이 여러분들이 물력이 있을 건데 물려있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타이밍에는 한번 팔았다가 이런 타이밍에 다시 사면 단가 낮추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변동성 할 때 특히 이렇게 많이 보일 때는 한번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지키는 게 중요한 이유가 아마 어제도 그랬고요. 금양이 어제 춤을 췄지 않습니까? 네, 금양이 거의 상한가 가까이 28% 갔다가 28% 갔다가 아마 이때는 한 마이너스 한 18%, 한 20% 갔을 거예요. 네, 춤을 췄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이런 걸 노려서 야, 이걸 단타를 쳐가지고 여기 사가지고 여기 팔고 또 여기 사가지고 또 여기 팔고 이런 거 하면 되겠지. 이렇게 여러분이 현혹되기가 쉬워요. 근데 이런 거 하다가 잘못했다가 1년 농사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식으로 매매해서 이익을 내겠다. 요거는 별로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 하다가 잘못했다가 예상 밖으로 쭉 밀려버리면 여러분들이 정말 씻을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차분히 간만이고 어제 앞으로는 어제 같은 변동성은 좀 많이 보이는 변동성일 때는 네, 그 고점에서 팔고 다시 저점을 사면서 단가 낮추기 이런 걸 해보자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제가 좀 나쁜 댓글이 붙었더라도 드릴 말씀 좀 드릴게요. 어제 하이드로 리튬 리튬 보스가 좀 많이 빠졌는데요. 뭐 저한테 뭐 여러 제보도 주시고 하는데, 네, 뭐 첫째가 그 유명 유튜브께서 딱히 하이드로 리튬이라 지적은 하지 않았으나 누가 들어도 알만하게 설명을 하면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비관적으로. 그래서 그게 영향을 많이 줬다 하는 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 이런 건 참 유감스러워요. 사실 그분은 보면 그동안 또 분리막 별거 아닙니다. 뭐 IRA 해도 일본하고 경쟁을 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결국 자기가 주장한 주식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항상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에코프로에 대해서 매도 리포트를 내는 거는 이거는 범죄 행위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참 이거 참 이런 거 보면 안타깝죠. 자기 주식 자기가 미는 주식 좋다고 추천하는 거는 좋으나 왜 남의 주식에 대해 잘 모르면서 막 함부로 얘기하고 또 범죄행위란 단어까지 쓰고 저 이거 보면서 좀 경솔하다 참 아쉽다 참 뛰어난 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수산화 리튬에 대해서 지식이 별로 깊지도 않은 분인데 왜 함부로 그런 얘기를 해서 멀쩡한 다른 회사 주주들한테 피해를 줄까? 네. 항상 남의 거를 까면서 내게 좋다고 주장하는 이런 자세는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그분 좋아하고 했는데 저도 굉장히 이제는 좀 날이 서네요. 좀 지식을 갖추시고 함부로 얘기하는 걸 좀 자제해 주시면 아예 2차 전지 다른 것도 다 좋고 나도 좋다 이러면 안 되나요?
자, 그런 게 어제 있었다 그러고요. 두 번째, 추적 60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추적 60분은 지금 7개 리튬 사업을 하겠다 한 회사들을 대상으로 취재를 하고 있는데, 취재는 다 했어요. 벌써 다 했고, 원래 지난주에 방송하려고 하다가 지금 히로시마, 후쿠시마 저것 때문에 좀 미뤄진 건데요. 회사 실명이 거론되지도 않고, 그다음에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취재에 응했다 그럽니다. 공장도 있고 전웅 박사 인터뷰도 해줬고 제품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응해줬고 다른 회사들은 안 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추적 60분에 관해서 뭐 걱정들이 있는데 사실은 네. 하이드로 리튬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다른 회사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요인들 때문에 지금 어제 밀렸는데요. 어쨌거나 워낙 유명 유튜브 이분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네, 이런 영향이 좀 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또 차트 보시는 분 볼 때 지지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당분간 무거운 흐름 불가피할 것 같은데, 역시 중요한 건 본질이겠죠. 본질. 이미 여러분 다 보셨겠지만 뭐 초고순도 수산화 제품이 리튬이 이미 양산이 되고 있고, 이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그 황화 리튬 공정에 쓰고 있다, 잘 쓰고 있다. 근데 아직 전고체 전지가 크게 지금 파일럿 라인 하고 있죠. 삼성 SDI가. 그래서 수량이 많지가 않아서 네. 하지만 잘 쓰고 있다. 품질이 만족한다. 이런 후문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요한 것은 이 본질상 네, 장기 공급 계약 여부를, 이게 이제 마지막 활용 점정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나와서 네. 그럼 모든 게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하이드로 리튬, 어반 리튬 주주 입장에서는 뭐 제품이니 이런 거는 다 봤으니까, 이미 쓰이고 있으니까 장기 공급 계약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좀 기다리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네요. 잘 돼서 정말 우리나라가 그 중국을 탈중국화해서 정말 우리나라 2차 전지가 소재부터 경쟁력을 갖추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저튼 저도 이제는 좀 날이 섰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괜히 남의 회사 주주들한테 이런 피해를 주는지.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조금 앞으로 좀 나를 세워야 되겠다. 자, 똑같은 얘기입니다. 논리는 똑같거든요. 맨날 에코프로, 포스코 맨날 사람 얘기인데, 저는 좀 이게 비이성적이라 보는 게, 그래, 어떤 종목이 좋아요, 좋다고 얘기는 할 수 있는데 맨날 어디요 그렇게 많은 유튜브 나가면서 똑같은 얘기를 그렇게 반복적으로 해서 시장 참여자들 마치 세뇌시키듯이 그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습니다. 그리고 뭐 논리도 내놓을 안 부려요. 보면 삼성전자도 같잖아요. 최근에 삼성전자가 51조 영업이익이다가 지금 작년에 11조인데 주가가 9만 원인데 7만 원이다. 영업이익이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삼성전자 주가가 이것밖에 안 빠져? 왜 여의도에서 매도 리포트를 내지 않느냐? 이래서 애널리스트들이 문제 아니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던데, 자, 그렇게 하면 저도 까는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그 논리로 얘기를 한다면, 자, 금양이 네, 참, 자, 자제하시란 말. 금양이 그러면 그렇게, 자, 금양 매출을 볼까요? 금양 여기에 제품 매출에 발포제밖에 없잖아요. 발포제. 신발 쿠션 하는 거, 우리 푹신푹신한 다 발포제 들어갑니다. 뭐가 있나요? 여기 아무것도 없죠. 상품은 남의 거 사서 파는 거고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 영업이익 봅시다. 영업이익은 적자네요. 기껏 작년에도 기껏 540억 팔아서 43억 파는 영업이익률 한 자리 회사가 적자인데, 이 회사는 그럼 그 논리로 치면 주가가 올라야 됩니까? 뭐 남의 주식은 영업이익 줄어지니까 주가 막 빠져야 된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매도 리포트 안 나온다고 애널리스트를 싸잡아서 뭐라 그러고, 정작 자기 회사 주식은 적자인데 네, 매년
발포제 영업에서 무슨 이익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내 주식 좋다고 주장하는 거는 저는 찬성입니다. 그건 뭐 자기 주장인데, 근데 남의 주식을 굳이 이렇게 까고 애널리스트 까고 막 남을 이렇게 범죄 행위라 하면서까지 할 일은 아니지 않냐. 그리고 지금은 투자자들한테 좀 자제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함부로 하다가는 큰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지금 주식 경험 많은 사람들의 할 일이지, 여기서도 앞으로 주가가 더 갑니다, 3년 뒤에는 큰 부자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정말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 딴 게 아니라 잘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잘 됐으면 하고, 다들 결론은 2차 전지 전반은 다 좋고, 그래서 좀 시장이 걱정이 돼서 여러분들 좀 이성을 찾고,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장이 지금 선량한 투자자까지 큰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네. 뭐 그들 종목을 매매하든 안 하든 다른 종목이 매일 지금 1000개씩 이상 하락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은 좀 우리가 바로잡아줘야 되지 않겠나. 특히 저처럼 경험 많은 사람들은 옛날에 자화정 사태도 받고, 그 태양광 광풍이 우리가 OCI가 60만 원 갔다가 10분의 1 토막도 받고, 우리 광풍이 결국은 어떤 큰 피해를 투자자한테 주는가를 제가 목도를 했기 때문에 일단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의도는 누구를 폄훼하거나 이러자는 의도가 아니라 좀 상호 존중을 하면서, 그리고 지금 시장은 이제 투자자한테 이성을 찾아라. 이런 말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좀 그게 해서 자금의 이 불행한 모습들이 좀 완화가 돼야 되지 않겠냐. 자, 근데 오늘도 아주 변동성은 심할 것 같습니다. 이들 5종목 중심으로 해서 아마 확 올랐다가 확 밀렸다가 이런 일이 반복될 것 같은데, 지금은 저는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지금 자금에 벌어지는 이 비이성적인 난리통이 참 안타깝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이게 또 흐름인데,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은 좀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지금 최상이다. 그래서 지금은 특히 오늘도, 그래서 관망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에코프로 이런 데 대해서 이제 제가 지적했던 거는 포스코 퓨처엠에 대해서 외국인이 지금 2조 이상 팔고 있다 하는 거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한테 이미. 이런 부분을 지적해줘야 우리 선량한 개인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거든요. 네. 자, 그래서 오늘도 변동성이 심할 거라서 추이를 그냥 담담하게 지켜보는 게 최상인 것 같습니다. 자, 아침에 어제 에코프로 이런 거 시간 외로는 제법 올라서 끝이 나는 아침에 마이너스 출발하군요. 이랬다 왔다 갔다 하겠지만, 이럴 때 오늘 여러분이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이럴 때 야 많이 빠지는데 요거를 내가 내 종목 팔고 여기 가서 단 올라가면 팔아서 단타로 좀 늘어야 되겠다, 그런 거는 하시면 안 된다 하는 거죠. 그 방향이 잘못돼가지고 오히려 더 쭉 밀릴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손실은 지금 시장에 보시면요, 이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나타난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요, 지금은 동훈아나텍 같은 거 있는 거 보시면요, 자칫하면 1년 농사 망쳐버립니다. 이런 거 그냥 멋모르고 여기 들어갔다가 물려버리면요, 순식간에 이런 손실을 우리가 회복할 수 없거든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차분히 이성을 찾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합리적으로 보시는 게 중요하다. 분위기에 휩싸이지 말고. 그리고 제 30여 년 경험으로 봐서는요, 지금의 작금에 벌어진 일은 큰 후유증이 났습니다. 큰 후유증이란 말은 작금의 광풍처럼 올랐던 종목이 크게 밀릴 수도 있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제가 또 조언 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 주식하고 결혼하지 말라. 어떤 주식이든지 주식하고 결혼하지 말라. 계속 그동안 강조드리지만, 네, 주식하고 결혼하면 항상 결과가 대체로 나쁘더라. 네. 그리고 언제든지 그 주식과 이별할 준비를 하고, 요즘은 특히 주식이 9시 2분이군요.
자, 개장했습니다. 하태미 경제TV 개장 방송 2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가장